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시장이 좀 짜증이 나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웃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감사보고서 막판입니다. 근데 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의견 거절 이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상당히 혼선을 빚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HTS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찾기 힘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할 수는 없죠. 그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각별한 유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10시부터 하는 이 주식 잔소리는요, 요것만 보셔도 종목이면 종목, 시장이면 시장,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주식 잔소리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수록 저는 더 힘이 나겠죠? 먼저 참여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과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는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니다, 나는 전화로 직접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주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뭘 해드렸죠? 대안주,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그 돋보기 모양의 검색, 그걸 누르면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식 잔소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 방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요, 본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서비스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좋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 뭐니 해도 IT 쪽이 최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입니다.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유는 하나, 마이크론이 감산을 한다. 요 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움직일까요? 일단 디램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 과잉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IT 쪽에 있어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들은 우선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전 세계를 좀 장악하고 있죠.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겠다라는 그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 좀 줄어들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투자를 안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데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 때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혜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하나는 IT 쪽 섹터 두루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대로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좀 약합니다. 코스닥이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작년하고는 좀 다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무슨 제약, 무슨 바이오 요것만 붙이면 다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센스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은 상당히 쌉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 시장의 PBR 한 배가 안 됩니다. 싹 다 청산을 해도 더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격보다. 그러니까 시장에 겁먹을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주식 사놓으면 됩니다. 그 좋은 주식이 어떤 건지 모른다라고 하시면 이 방송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전화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는요. 샵 0082로 문자를 보내시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를 직접 주셔도 좋다라는 거 대안주 나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나는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언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검색을 하실 때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면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주식 잔소리 2 해갖고 검색하시게 되면 하나가 뜰 거예요. 그럼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자리에 돌아가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슬슬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문제는 종목마다 흐름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게 조금 짜증이 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잘 참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슬슬 종목 상담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약바이오 쪽 섹터네요. 신라젠을 매수하셨어요. 67,7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신라젠 한번 봅시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라젠 저도 참 좋게 봤어요. 좋게 봤는데 참 짜증나게 말 많고 탈 많아요. 전환사채 사채 발행도 좀 했었고 뭐 임상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도 있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 상당히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반짝거렸던 부분들이 아마케에 관련된 그 부분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밀류가 나오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이 박스예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67,700원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의 수익권역이세요. 정말 롱텀이 아니라면 그냥 적당히 수익을 내고 단기로 보셨을 것 같은데 적당히 한 7만원대 초반 뭐 한 7만 3, 4천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 수익을 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길게 투자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가져가 봐도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셨을 경우는 한 7만 2, 3천원 정도 때 그리고 좀 길게 보셨을 때는 1차적으로 약간 8만원짜리 대를 넘어가는가 그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 뭐 요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엠코르셋 9,5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어요. 엠코르셋 9,500원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에 유의해야 될 거 말씀드렸죠. 1, 3, 6, 12 그죠?
7월 23일이니까 8, 9, 10, 11, 12, 1. 일단 보유예수는 다 나왔네요. 일단 1년 차가 좀 남아 있고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확대해서 보게 되면 대량거래가 좀 하나 나왔어요. 대량거래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대량거래가 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거래일 정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9,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분봉 한번 쪼개볼게요. 30분봉 보면 이렇게 한 차례 올라갔어요. 쉬어주는 흐름이 나왔고, 이 자리대가 얼마냐? 8,100원이네요. 이 자리대 안 깨면 전고점 자리대 한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 9,000원짜리대, 지금 9,000원대를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좀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눌려요. 그러면 추가로 매수는 못 하겠네요. 40%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 한 차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와 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매도를 하든가 뭐 종목 교체를 하든 아니면 더 가져가 보든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디바이스 ENG 9,900원에 25%네요. 디바이스 ENG. 고죠, 뭐, 고.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죠? 요 자리대를 넘어서고 9,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렇게. 상당히 잘 매수를 하셨어요. 요 시기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때. 우선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갔어요. 요 자리대를 넘어갔고, 확대를 해서 보면 다시 신고가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요 지금 매물 수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더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5,000원이 전고점 신고가 자리대가 15,000원이잖아요. 전 요 자리대까지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수급 한번 볼까요? 뭐 수급도 뭐 나무랄 데가 없네요. 그죠? 외국인 쪽 들어와 주고 있고 기관 쪽 매수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대 15,000원 정도 설정을 해 놓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3기 오토모티브를 매수를 하셨어요. 3,250원에 50%. 3기 오토모티브. 한 차례 상승을 했고 반등이 이제 눌림이 나왔습니다. 박스인데요. 이거 3,2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250원. 뭐 수소차 뭐 이런 쪽에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아마 얘가 그렇게 썩 뭐 좋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실적이 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전망도 일단 없네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재무구조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상기 오토모티브 자체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란 말이죠. 업황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슈나 재료나 이 부분들은 그렇게 딱히 막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기다려보세요. 지금 50%를 매수를 하셨는데 글쎄요, 이걸 50%까지 매수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목표가를 좀 물어보셨는데 저라면 매수가 위로 오게 된다면 종목 교체할 것 같아요. 종목 교체를 해서 다른 종목 좀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신다면 전화를 주세요. 02-3153-2611, 3153-2612.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제가 대한종목군들 드리죠. 그러니까 그 정도 참고를 하시고 종목 모르겠다 싶으면 수화기를 드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만도 31,000원에 30%. 제 예전에 참 만도 이 기업을 상당히 좀 좋아했었는데 이놈의 회사가 뭐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업황이 안 좋으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31,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31,000원. 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유는 맞아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탄력적으로 팍팍 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억을 하시고요. 왜냐면 자동차에 대한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나오는 거 뭐 수소차, 뭐 전기차, 뭐 이 얘기 나오죠. 수소차. 만도한테는 오히려 이런 쪽보다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 대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가져가 보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건 여유 있게 봐야 되니까 월봉 차트를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길게 보게 되면 20개월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요 자리대가 지금 한 4만 원 정도 대 4만 원 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20개월 선은 하향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4만 원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스킨앤스킨을 매수를 하셨어요. 1140원에 25%. 스킨. 자, 1140원. 비중 25%. 1140원. 스킨앤스킨. 이거 감사보고서가 나왔는지 먼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관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관리 종목인데,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공시상을 보게 되면 이거 감사보고서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사보고서도 안 나왔고요. 뭐 소송도 있고 사채 발행 겁나게 있고요. 지금 보니까 실적 안 좋고요. 재무구조 그냥 그렇고요. 지금 보면 공시에 보면 감사보고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매도입니다. 지금 그냥 매도하세요. 이거 1140원 25%인데 이거 매도하시고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관리 종목이니까,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말 속이 쓰려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속이 쓰린데 부실주 하지 마세요. 왜 부실주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피 같은 돈. 손절도 못하면서 단타 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 주식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 주식 단타 쳐서 돈 벌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투자자분들도 손바뀜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경험 없이, 공부 실력 없이 이 바닥에 뛰어든 그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진짜 심하게 호되게 당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저는 스킨앤스킨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해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하셨어요. 18,500원에 20%.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뭐 이런 소재 쪽에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18,500원. 18,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 요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우선 좀 더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 사실 2차 전지의 관련주의 차트 모양새가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요거. 근데 이 친구도 실적이나 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괜찮아요.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 게 2018년도부터 됐고 올해도 약 한 3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2차 전지 쪽 섹터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밝기 때문에
보유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잠깐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도 뭐 매수세와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샀다 팔았다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어닝 시즌 좀 들어가게 된다라면 실적이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아마 충분히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코스모 신소재도 2만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 바뀌는 자리대, 뭐 그 자리대에서 일단 매도를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JNK 히터입니다. 8,793원에 20%. 지금 이걸 보면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깨시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요거 7,000원 7,000원 깨면 무조건 매도.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와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수소차 어제도 좀 흐름들이 나왔지만 2035년도까지 뭐 화물차에 대한 부분들을 뭐 수소차로 교체를 하고 하는데, 이게 저희 19년도예요. 19년도 지금이 2035년이면 2035년까지니까 약 한 16년, 17년이에요. 그럼 제 나이가 31살이니까 17년이면 48?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글쎄요, 반등이 나오면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8,800원짜리인데 거의 얼추 8,800원인데 그 정도 때까지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전기차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텔콘 RF 제약. 매수가가 8,600원이네요. 텔콘 RF 제약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8,180원. 자, 기술적 흐름들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차례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쫙 벌어지죠. 그럼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격이 벌어진다라는 얘기가 이평선이 쫙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21선, 61선 쫙, 이게 이격도가 벌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쫙 벌어지게 되면 다시 모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제 수렴 과정을 거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은 확산이 들어갔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수렴을 해 나가는 단계예요. 그러면 여기는 수렴을 하고 난 뒤에는 다시 확산이 되겠죠. 근데 그 확산이 위로 갈 수도 있지만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까 수렴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단기로 봤을 때 이 종목을 단기로 보셨다라면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8,600원이니까 일단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21선 라인 때 한 8,800원, 8,900원 그 정도 오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좀 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예요. 35,000원에 40%. 참 기가 차네요. ABL 바이오 34,000원.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주 운 좋은 분이시네요. 이분 여기서 샀네요. 저희 여기서 드렸는데,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도 드렸고, 이 방송을 통해서 22,000원대, 23,000원대 샀어도 수익이 꽤나 됐는데, 요분은 어찌됐든 수익 중이세요. 수익 중인데 35,000원이에요. 분봉으로 좀 쪼개서 봐야 될 것 같은데 35,000원이면 요 자리대네요. 여기 요렇게 따라가죠. 자, 지금 절반 매도하세요. 지금 요거 지금 절반 매도하세요. 지금 절반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만 보세요.
절반 안 챙기게 된다라면 확인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밀린다라면 다시 매수가 정도 때까지 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나머지 부분들은 한 31,000원? 31,000원짜리 때가 깨지면 나머지는 다 익절하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대응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일진 머티리얼이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4만 원이고, 비중은 15%예요. 비중은 15%. 예, 근데 계속 차자마자 3일 동안 빠지다가 오늘 좀 반등이 오는데요. 그래서 아버님. 예. 얼마에 매도할까 요거 고민이신 거죠?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버님. 예. 이거 짧게 보셨어요? 아니면 여유 있게 보셨어요? 좀 여유 있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그 네. 종목이 괜찮다고 그러면 여유 있게 보고, 네. 종목이 안 좋으면 단기적으로 가고 그러려고요. 자, 우선 보면 예. 2차 전지 쪽 보게 되면 오늘 상당히 강해요. 예. 근데 2차 전지 쪽의 대장은요, 아버님? 예. 포스코 캠텍이에요. 포스코 캠텍. 예. 근데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도 괜찮아요. 일렉포일 관련해서는 기술력도 있고 괜찮거든요. 예. 예. 저는 일단 예. 느긋하게 좀 보유를 하시고요. 예. 예. 한 5만 원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요. 단기적?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5만 원 좀 힘들 것 같고 한 44,000원대, 45,000원 전고점 자리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1차로 5만 원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네네. 2차 전지 쪽은요. 계속 설비 투자나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증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호황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공장을 만들게 되면 이제 소재를 갖다 쓰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정도의 그 기가 이 텀 때문에 이게 조정을 좀 받는 것이고요. 네네. 그게 다 되게 되면 다시 또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 5만 원 정도대를 보세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전화 주셔도 되고. 예. 네. 만약에 조금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해도 안 될까요? 추가 매수요. 예. 저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15%시잖아요, 이게. 예, 예. 근데 현금이 많이 있으니까, 네. 어저께 제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다가, 거래는 증권사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 남들이 예. 하지 말라고 할 때 하는 거고요. 예, 예. 시장 1600간에 1500간에 이렇게 떠들 때 예. 그때 주식 사시면 돼요. 글쎄,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 종목도 괜찮고 그래서 추가 매수 하려고 그러는데. 저라면은요, 아버님. 예, 예. 이쪽보다는 IT 쪽 섹터 할 것 같아요. IT 쪽이요? 네. 예. IT 쪽 할 것 같으니까요. 예, 예. IT 되게 지금 업황 안 좋다 뭐 한다 얘기 많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예. 근데 왜 올라가죠? 그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예. 돌아설 거예요. 설비 투자 진행할 거고 또. 그럼 예. IT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IT 쪽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종목을 하도 많아서 예. 방송 말미에 종목 말씀드릴 거거든요. 우량한 종목 좀. 저는 우량한 종목 아니면 안 해요. 아버님 걱정 안 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전화 받아오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바이오 리더스. 네. 이게 조금 오래 물려 있어가지고, 네.
예, 결정을 아직 못 해가지고 방송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매수가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지금 이익을 조금 많이 보다가 네. 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네. 26,689원의 매수가고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 있어요. 26,689원이요? 네. 근데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려고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데 워낙에 그 바이오주가 그 계속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 혼자 왜 추가 매수 하시려고요? 아직 결정을 그냥 선절하기에는 네. 예, 조금 아깝긴 하고 네. 기다려보고 있는데 그래서 의견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전 추가 매수는 반대예요. 아, 네. 비중이 40%시잖아요. 그죠? 네네. 40%라 이게 지금 글쎄요. 이거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초창기에 그 바이오릭스 초창기에 이익을 좀 많이 봤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더 올라갈 줄 알고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물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네네. 적자예요. 그건 아시죠? 네네. 적자가 지금 꽤나 많아요. 지금 별도로 봐도 적자, 연결로 봐도 적자. 연간 기준 13년부터 계속 적자. 그죠? 네, 좀 오래됐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신약 개발 뭐 하나 치면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될 건데 얘네가 정말 뭐 임상 관련해서 뛰어난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 아우, 전 반대입니다.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더 낫고요. 손절 얘기하시는 건가요? 손절, 참 이게 손절도 애매해요. 지금 손실이 꽤나 나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예. 이거 감사보고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나왔네요. 3월 15일 날. 예. 3월 15일 날 나왔는데요. 일단 다행이긴 한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물량만 네네. 일단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26,500원에 40%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25,500. 반등이 만약에 일단 이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다려야 돼요. 그럼 네네.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요 라인대가 또 저항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한 18,000원대가 저항이 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럼 18,000원대까지 저항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못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절반 정도를 좀 줄여주세요. 20% 정도만. 20% 정도만 줄였다가 네네. 종목이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종목 조정받은 한 16,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럼 그 20% 매도했던 거를 여기 다시 사세요. 그러면 네네네. 20% 매도를 했으니까 평균 단가는 낮아지잖아요. 그죠? 네. 낮아질 것이고 수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트레이딩을 좀 병행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여기다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거는 전 반대입니다. 아니 저도 좀 부담은 있는데 네. 예,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네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현금 있는 것들은 다른 것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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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코오롱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코오롱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5,000원에 50%입니다. 35,000원에 50%. 예.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많이 빠졌으니까. 예. 그죠? 예.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많이 빠졌다 싶으면 싸다 이러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코오롱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좀 지주사 형태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매수가 정도네요. 예, 예. 화학 업황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 옛날에는 중국 쪽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도 자체적으로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화학 쪽에 설비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실적을 보면 실적은 그냥 괜찮네요. 일단. 근데 올해의 전망치는 나와주진 않았는데 재무 구성 딱히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편안하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게 한 4만 원대는 조금 넘어서 한 4만 4천 원 정도? 4만 4천 원, 4만 5천 원? 예. 그 정도 때까지 흐름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예. 나올 수는 있어 보이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걸릴 거예요. 아, 많이 걸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뭐 더 이상 뭐 더 추가적으로 빠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점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니까 예. 요 자리 때만 한번 지금 넘어주는 모습, 한 3만 8천 원 자리 때만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4만 원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가져가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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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니, 저 지방 갔다가 며칠 있다 TV를 안 봤더니요. 예. 케어젠이 안 나오네, 안 뜨네요. 왜 그러는 거죠? 케어젠이요. 예. 지금 이게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장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감사 의견이 거절이 나왔어요. 상장 폐지 사유가 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거는 시간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그것도 없나요? 이건 언제까지 기본 이게 아마도 길면 1년까지도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거래가 안 된다고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85,500원이요. 20%. 20%? 일단 다행인 건 예. 비중이 이렇게 크지가 않은 게 다행인데 예. 지금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관리 종목으로 내려가고 그런 건 아니나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3월 15일부터 풍문 사유 해소 때까지거든요. 이 부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언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부분들은 사실 모르겠고요. 네. 지금 얘네가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추이는 좀 두고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좋은 회사라고 추천해서 샀는데 왜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스닥 150 종목이에요. 우량한 주식이고. 예,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참 이게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좀 어쩔 수 없이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휴,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참 이게 케어젠을 봐도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사실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150이었단 말이에요. 코스닥 150인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 의견이 좀 거절이 되지? 저는 그거 사실 의문입니다. 어찌됐든 종목 상담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ENG를 매수를 하셨네요. 9,9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는데 이건 디바이스 ENG는 아마 제가 종목 상담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할게요. 웅진에너지를 매수를 하셨어요. 1,105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웅진에너지 한번 봅시다.
1105원. 참. 이 실적이 나오나요, 이거? 이 증자하거나 감자할 거고, 뻔하고요. 감자할 것 같고, 뭐 유상증자든 뭐 할 것 같고요. 사채 발행할 것 같고요. 재무구조 안 좋으니까 돈 땡겨 써야 될 것 같고요. 돈을 땡겨 쓰긴 쓰는데 겁나게 사채는 또 쓰러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냥 매도에 매도하세요. 그냥 이거 참 감사보고서 나왔나요? 이 친구 한번 보자고요. 감사보고서 감자 나왔네요. 감자탕 끓였고 일단 아직 이게 지금 안 나왔어요. 이거 감사보고서도 감자 했고 전 개인적으로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투기이기 때문에 매도입니다. 매도. 그냥 매도해서 다른 종목 사시는 게 훨씬 더 속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올라갈 때마다 그냥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좀 사시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느냐. 한류 AI 센터 3,140원 30%. 이름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한류랍니다. 한류 그것도 인공지능이래요. AI. 참. 역시 이름값을 하네요. 역시 올랐다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땅굴 파고 들어가네요. 이렇게. 야, 이거 3,140원인데요. 이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그냥 반등 나오면 매도하세요. 이거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일 거예요. 이거 적자 118억 단기순 적자 나왔네요. 그죠? 연간 기준으로 보면 3년 연속 적자. 이거 감사보고서 나왔나요? 감사보고서 나왔네. 3월 15일 날 그나마 위안 보니까 뭐 타법인 타법인 출자 증권 취득하고 뭐 양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은데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 종목 교체하세요. 종목 교체하시고 이거 주당 자산 가치가 얼마야? 600원짜리네? 600원? 이거 청산하면 600원, 한 주당 600원밖에 안 줍니다. 이거 600원에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주식 사세요. 좋은 주식. 한탕 그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고요. 다른 종목 보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종목을 투자 포인트만 이렇게 하고 종목은 오픈 채팅방 여기서 이렇게 딱 공개를 할까?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을 잘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상담만 받고 끊어버리는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이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어제 종목이 MC넥스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신고가죠. 조정 시에는 여전히 매수예요. 이거 조정 시에는 그러니까 조정기를 좀 잘 기다려 보시고요. 오늘 종목도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를 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이 회사가 뭔 회사냐,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봅시다. 사업 영역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고순도 설비 쪽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제약바이오 플랜트도 하고 있고요. 환경 플랜트, 수처리 부분 쪽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쪽, 소재 쪽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되는 사업은 다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플랜트 쪽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엔지니어링 사업부 부분들의 매출 추이를 좀 보게 된다라면 매출이 조금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원가율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역성장을 해보진 않았어요. 올해 이제 역성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주춤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성장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장치사업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역성장을 안 하죠. 결국은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유지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쪽에 치우침이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설비 투자 쪽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산업별 매출액에 대한 추이를 봐도 비중 추이를 봐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학 쪽, 플랜트 쪽 다양하게 지금 점차적으로 믹스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뭐 경기가 안 좋게 된다라면 좀 다 안 좋아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이 좀 주춤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실적이 급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다른 쪽 사업에서 좀 메꿔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주당 자산 가치보다도 더 빠졌어요. IT 장비 쪽, 반도체 장비 쪽에 PBR 1배 이하로 떨어진 주식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1배 이하에서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좀 조성한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죠. 근데 좀 전에 어떤 사업을 하나 봤더니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고 설비 투자 쪽도 하고 있잖아요. 플랜트 쪽. 그런 쪽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장비면 장비, 플랜트면 플랜트.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수급이에요. 수급이 좀 좋아야 일단 괜찮은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은 어떤 부분들이냐. 종목을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좀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이게 방송하면서 밀당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밀당. 이게 미는 게 있으면 이렇게 땡겨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목은요. 한양이엔지입니다. 한양이엔지인데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면서 대안주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양이엔지 실적 한번 볼게요. 작년에 970억의 영업이익에 760억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매출 7,800억대 했었고요.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없습니다. 작년 이 배당도 3%대. IT 쪽에 3% 배당하는 기업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얘는 실적도 좋고 부채도 없고 배당도 많이 줘요. 주당 자산 가치가 17,000원대. 근데 주가는 15,000원대. 싸죠?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할 때 15,000원 밑으로 사세요. 없니? 이렇게 얘기도 해드렸단 말이에요. 사셨으면 수익 났겠죠. 이거 더 갈 겁니다.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받았을 때는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목표가는 뭐 하단 자막에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18,500원은 1차적인 목표가예요. 짧게 봤을 때 요 전고점 자리 때 매물 소화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잡았고요. 손절가는 러프하게 13,500원 정도를 좀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대가 깨진다라면 나는 이 주식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시장에 뭔가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대는 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를 요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예요. 마지막 잔소리인데요. 팔 주식하고 살 주식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르겠다 싶으면 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연회 합니다. 강연회를 하니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를 하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팔 주식은
실적 안 좋고 부실하고 투기적인 종목, 살 주식은 싸고 실적 잘 나오는 기업, 이런 기업들 사시면 돼요. 결국은 실적이 좋고 성장을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실적 안 좋고 부실한 기업 주가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가장 좋은 거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거, 전망, 업황이 좋은 거, 요런 애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강연회를 하고 있으니까 할 예정이니까요. 2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유안타증권 을지로 지점에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팔주식과 살주식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